나와라 와라 뚝딱. 여기는 방학동 도깨비 시장입니다. 건강식품 울금을 이용한 위생 먹거리가 가득한데요. 보기만 해도 침샘이 요동을 치게 만드는 이것은 울금 추러스입니다. 울금 제품을 특화해가고요. 추러스도 이제 울금이 몸에 좋다니까 이제 넣게 된 거죠. 맛에 한 번 놀라고 가격에 두 번 놀란다는 신영시장의 자랑거리 닭강정. 땡초와 떡을 고명으로 얹어 닭강정의 품격을 바꿔놨습니다. 매콤한 맛의 소스가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좀 알려지면서 손님들이 그 소스의 맛을 인정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한 꼬마 두 꼬마 목삼시장의 꼬마 꽃게 탕수. 탕수육의 고정관념을 벗어라. 키토산으로 똘똘 뭉친 웰빙 꽃게와 새콤달콤한 탕수육 소스. 그 맛과 영양이 찰떡궁합입니다. 꽃게가 껍질째 먹는 게 좋거든요. 원래 튀기면 껍질째까지 다 먹여줘요. 그래서 개발한 거예요, 이게. 상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잘 팔리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파는 상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재미를 알려드립니다. 매출 쓱쓱,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우리 가게의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한 상품 관리 비법, 지금 장사의 비밀에서 공개됩니다. 그럼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박광근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강사님들과 함께 고객 관리도 배웠고요. 내 상품을 잘 홍보,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장사를 잘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관리, 개발, 상품력 강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품 개발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좀 거창한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30년씩, 20년씩 장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장사들을 해왔기 때문에 상품 개발 아주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객들은 이제 현대 2016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 상인들은 30년 전 혹은 20년 전 방법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눈높이에 맞추면 되기 때문에 상품 개발의 방향은 아주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상품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빨리 강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찬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박광근입니다. 오늘은 상품 관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 개발과 상품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러죠. 음식은 재료가 아니라 솜씨라 그러죠. 점포 경영은 상점과 상품과 상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도 핵심인 상품 개발. 상품 개발이라 하는 것은 밥상으로 얘기하면 반찬 하나하나를 얼마나 맛있는 반찬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상품력 개발이다, 상품력 강화다 하는 얘기는 밥상을 무엇으로 차리느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또 찌개 하나, 생선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밥상을 몇 가지로 구성을 하느냐 하는 것을 상품력 개발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상품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별화도 상품력의 차별화와 판매력의 차별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의 기본인 4P믹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4P믹스에도 상품을 어떤 상품이냐 또 그것을 판매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가격이 어떠냐 어떤 장소에서 팔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상품에 대한 말씀을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고객은 상품을 사가시는 거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상품성이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상품성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상품의 품질이나 기능이나 디자인이나 그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그 상품의 내구성이라든지 그 상품의 유용성이라든지 유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유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상품력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데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묶음을 어떻게 상품 묶음을 할 거냐, 세트를 어떻게 할 거냐, 구색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품 개발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을 할 때 이 상품이 우리 점포에 들어가는 것이 점포의 전체 구성을 좋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품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상품 개발에서 유망한 상품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에 오시는 고객들은 우선은 전통시장이 싸서 좋다. 대형마트보다 몇십 프로가 싸다. 뭐 이런 맛에 오신다고도 그러죠. 또 건강용품, 또 식품, 이 식품 중에서도 전통시장은 이 조리식품이 상당히 이 강점을 나타내주고 있죠. 또 편의품, 또 미용품이라든지 개성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에서 유망한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통시장에서 바라보는 또 유망한 고객, 전통시장에는 어떤 고객들이 많이 오시는가를 보면은 그 여성 고객이 많이 오고 계시죠. 그래서 유태인의 상술에서는 여자와 입을 노려라 이런 말을 하죠. 구매 고객 중에 70%가 여성이다. 또 먹는 것들을 많이 구매하게 된다. 그래서 넥타이들이 남성 전용품이다시피 한데 그 남성 전용품인 넥타이를 구매하는 고객의 70%가 여성이라고 하니까 여성 고객이 우리의 핵심 타겟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어린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근간에는 노인이라든지 요새는 이제 그 독신자라든지 또 실용주의자 또 외국인 이런 고객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오고 계시다. 이런 거에 맞춰서 상품 개발을 하고 구색을 비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상품 구성의 전략적인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고객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켓 타겟을 명료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색 고객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오시는 주민들이 대개 어떤 주민들이냐. 외부에서는 사실 전통시장에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분들이 연령은 어떻게 되느냐. 직업은 뭐냐.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 고객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상품을 팔 것이냐. 그래서 가격은 어떤 상품으로 할 거냐. 품질은 어떤 수준으로 할 거냐. 또 그 구매 단위를 어떻게 묶어서 판매를 할 것이냐. 배추통을 큰 통으로 팔 거냐. 작게 잘라서 팔 거냐 하는 것이죠. 우선 전통시장에서의 상품 개발, 상품 관리하게 되면은 두 가지 유형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제조, 전통시장 그 시장 통로에서 제조하고 가공하고 또 조리하고 하는 그런 그 직접 생산적인 역할을 해서 생산해내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은 유통되는 상품이죠. 배추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기존의 그 생산자는 따로 있고 우리 전통시장이 유통 단계에서 소매를 하고 있는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밥만 하더라도 내용물에 따라서 참치김밥이라든지 치즈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형태로 봐서도 삼각김밥이니 뭐 원통김밥이니 누들김밥이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알아서 상품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 개발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상품의 다양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전통시장이 상품의 다양화가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소분을 어떻게 할 거냐, 묶음을 어떻게 할 거냐, 위생이라든지 미관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상품 개발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화입니다. 예를 들면 익산의 서동시장에 묵을 판매하시는 점포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메밀묵하고 도토리묵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뿌리 묵이라든지 또 검은 콩이나 검은 깨를 넣어서 또 묵을 한다든지 그래서 4가지로 다양화했고 BI를 개발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상품의 품위도 높여줬고 디자인 마케팅을 하기도 했고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묶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할 단계는 묶을 수가 없지만 유통 단계에서 우리가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인시장에 도시락 반찬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이것저것들을 묶어서 묶음 판매를 한다든지 또 소분을 나누어서 판매하는 거죠. 서울 신영시장의 반찬 가게인데 명란젓을 10,000원짜리를 팔 때에는 하루에 4개를 팔아서 4만 원의 매출을 올렸었는데 이제 5,000원짜리로 이 소분을 작게 해서 파니까 10개를 팔으니까 5만 원이 올랐다. 어느 날은 20개를 팔아서 10만 원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매출 향상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우를 한 마리를 접시에다가 담아서 랩으로 싸서 한 마리를 팔기로 한다든지 파도 2쪽을 묶어서 판다든지 이렇게 소분하고 조그맣게 묶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은 근간에 2016년 금년 9월 7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인 가구가 27%고 2인 가구가 26%, 그래서 1인 2인 가구가 53%.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오시는 분의 절반은 혼자 살거나 둘이 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번 먹고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고 생활하는 그런 그 생활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한 번 먹는 용으로 잘게 나누어서 판매를 했으면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기의 전략입니다. 생선을, 비늘을, 내장을 이런 걸 다 빼내고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지금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가 42.9%다. 이건 2013년 10월에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듬어서 팔아야 고객들이 편리하고 구매력이 높아지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더하기인 것입니다. 그 신원시장의 경우 정육점에서 그 무쌈이나 그 상추라든지 양념장 같은 걸 같이 팔고 있고요. 또 첨가인데 그 떡에다가 울금을 넣어서 떡이 더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 또 포장을 개발하는 것도 상품 개발에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의 모래내 시장에 가면은 탕국을 진공 포장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요새 고객들에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대구 칠성시장에 가면 갈비찜을 역시 진공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직장인들 또 맞벌이 부부 나홀로 사는 분들이 이렇게 편리한 상품들을 잘 구매하시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상품 개발의 방향이나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시의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는 상품 구색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종합형입니다. 완전 종합형은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이루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종합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큰 가게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과자 사탕 가게라고 그러면은 캔디라든지 껌이라든지 스낵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품목을 나열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다 구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껌은 2가지만 한다든지 뭐 스낵은 1가지만 한다든지 초콜릿은 4가지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품목수를 제한해 가는 것, 이것을 불완전 종합형이다 하고요.
그다음은 편집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껌 혹은 그 스낵, 과자, 초콜릿 등이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떤 것들은 비싼 것, 어떤 것들은 싼 것, 어떤 것들은 여성용, 어떤 것들은 남성용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편집해서 구색을 갖춰놓는 것이 상품 구성의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문형입니다. 이 전문형은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외지인이 많이 온다든지 할 때 쓸 수 있는 것인데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껌, 과자, 스낵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게 아니라 스낵과 뭐 초콜릿만 한다든지 그래서 초콜릿 전문점, 스낵 전문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파형 하겠습니다. 자파형은 점포들이 경쟁적으로 있는 점포들이 잘 없다든지 인구가 많지 않다든지 그럴 때 골고루 갖다 놓기는 하는데 한 가지씩 혹은 두 가지씩만 골고루 여러 가지를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자파형 이렇게 상품을 운영하면 일정한 매장에서 또 상품 투자가 일정한 투자로도 효율적인 상품 구성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보존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을 어떻게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상하지 않게 먼지 끼지 않게 이렇게 이제 보존하고 관리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서울 그 인원시장에 가면은 그 생선을 스티로폴 박스에다 넣고 거기다 얼음을 넣고 그 위에다 생선을 올려놓고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얼음이 하루에 5만 원 들어가던 것이 3만 원만 들어간다. 이제 우선 얼음값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을 절약을 할 수 있었고 생선이 3일만 되면 그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했더니 신선도가 일주일도 가더라. 뭐 이런 것에서 상품을 오래 보존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서 또 위생적으로 소독도 좀 자주 하고 걸레질도 자주 하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품 관리, 그중에서도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대해서 또 상품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장사는 상품, 매장, 우리 상인이 관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울 신월동에 위치한 신영시장입니다. 서울 종합시장 중 부지가 가장 넓고 품목 다양하기로 유명한데요. 통로 깔끔하죠. 곳곳에 안내판 친절하죠. 이렇게나 좋은 신영시장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 인사가 있다는데 감히 영화배우 장동건과 쌍벽을 이룬다는 청년들, 시장계의 대표 꽃미남 김태응 씨와 김태균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열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형 김태현입니다. 유리를 맡고 있는 동생 김태균입니다. 물론 뭐 장동건만큼은 아니지만 잘생겼다 잘생겼어. 사실 두 형제의 명성은 어마어마한 매출로 입증되는데요. 하루에 손님 몇 분이나 오시죠? 200에서 300명 이상? 200명, 300명. 어머니 손맛 아니죠? 청년 손맛? 맞습니다. 맞고요. 딱 봐도 헉소리 나는 다양한 찬 종류. 도대체 이게 다 몇 가지죠? 처음 가질 수는 한 80가지는 되고 그리고 저희가 바로바로 즉석 제조해서 판매하는 건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밖에서 열혈 장사 중인 형님이 있다면 안에선 반찬과 고군 분투 중인 동생 김태균 사장이 있습니다. 손맛이 팍팍 느껴지는 보통을 넘는 솜씨. 이 정도면 단연 1등 신랑감이네요. 네, 형은 거의 판매 쪽 담당하고요. 저는 이제 주방에서 음식 하는 걸로 하고 음식 끝나면 저도 나가서 이제 판매 도와주고 그러고 있어요. 자, 즉석에서 만든 반찬을 형에게 전달하면 전달받은 따끈따끈한 반찬을 바로바로 담아주는 김태응 사장. 형제의 손발이 착착 맞는 것처럼 반찬을 진열할 때도 궁합을 짝짝 꼭 맞춘다는데요. 아니, 여기서 무슨 반찬 미팅이라도 시키세요? 잘 나가고 잘 선호하는 종류를 앞쪽으로 해서 넣는 편이고요. 반찬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봐서 색감이 같아버리면 같은 음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색감을 좀 보고서 진열을 합니다.
반찬의 환상적인 색조합뿐만 아니라 위, 아래, 위, 아래. 저는 아래로, 나물은 위로. 이렇게 함께 배치한 이유도 따로 있다는데요. 종류만 사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섞어서 사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전에 사시면 나물을 고추랑 나물 같이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보이는 것처럼 진행합니다. 여느 반찬 가게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장인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반찬을 소량으로 담아 고객의 부담도 덜고 상품의 회전율도 높이는 소비자 맞춤 전략입니다. 포장이라 버릴 게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고 이렇게 좀 몇 끼 안 먹고 한 끼 정도 먹으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반찬을 만드는 것부터 진열하는 것까지 상품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온 심혈을 기울이는 두 형제. 이들에겐 상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고 맛있어서 다음에 또 찾아주실 때 그때 제일 보람이 요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가족처럼 만들어내는 반찬을 드시고 좀 가족의 정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반찬가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상품, 둘째도 상품, 셋째도 상품. 상품의 작은 변화와 정성으로 고객의 마음까지 단번에 사로잡은 반찬가게 두 사장님. 지금처럼 쭉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반적인 상품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주력 상품을 내세우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가게 얼굴 같은 주력 상품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주력 상품은 그 지역에 계신 고객들이 어떤 분들이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 고객들의 늘 귀담아 듣고 그래야 하면 주력 상품을 잘 갖출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뭐 잘 팔리는 상품만 진열해서는 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품의 구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는 상인이라면 누구나 구색을 잘 갖추고 싶겠지만 네. 한정된 자본이 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잘 구색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강의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면적도 일정하고 네. 또 상품 자본 투자도 일정하고 네. 그러면서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밥상을 한번 차려보는 겁니다. 야채 가게다 그러면 배추를 몇 개나 놓을까, 무는 어느 정도를 놓을까, 파는 어느 정도로 할까 이런 것들을 구성을 잘 해봐서 네. 하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배추는 많은데 무가 없다든지 네. 마늘은 있는데 파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고객이 와서 배추는 여기서 사고 파는 또 다른 가게 가서 사야 되고 네. 원스톱 쇼핑이 되질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고객이 원스톱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가. 밥상을 차릴 때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 한 가지, 생선 하나, 뭐 육류 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 점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밥상을 차려보는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럼 오늘도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광근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장사의 비밀, 과연 오늘은 무엇일까요? 네, 전시성과 수익성에 따라 상품이 구분되었는데요. 네. 수익성도 높고 또 전시성도 높은 상품은 판매용이고 네. 또 수익성도 높고 전시성도 낮다면 수익용이고 또 네. 수익성도 낮지만 전시성이 높으면 전시 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진열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팔아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전시를 해서 점포의 이미지를 높여준다든지 고객이 구별해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한번 볼까요? 네. 홍보용이요? 네, 홍보용. 오. 그러니까 이것은 팔려고 하기보다도 우리 점포 이미지를 높여준다든지 네. 여기 이렇게 좋은 것도 있네. 이런 것들을
나타내줄 수 있는 홍보용 상품 이런 거 우리 매장에 진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마지막으로 수익성도 낮고요. 또 전시성도 낮은 상품, 이런 상품들을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교체를 할 필요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그런 대로 또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석가래도 있고 네. 또 뭐 기둥도 있고 하듯이 점포에도 그런 상품을 소위 우리가 판촉용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네. 그래서 잘 팔리지 않고 이익도 낮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진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또 엄격히 분석을 해봐서 이것이 부진 상품이다 할 때는 얼른 이제 점포에서 퇴출시킬 필요도 있지요. 그렇군요. 이 수익성이나 전시성이 높은 상품으로 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구생용이군요. 구생용이죠.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구생용이군요. 밥상에 전이 있는데 네. 간장이 없다면 네. 전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그 간장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상품들이 우리 매장에도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이 상품을 잘 구분해서 역할에 따라 진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상품 관리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상품을 판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눈높이들은 높아졌는데 우리들은 아직 고객들이 상품이 비싸다 그러니까 더 싼 거 갖다 놓고 그래도 비싸다 그러니까 더 싼 거 갖다 놓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고객은 그냥 비싸다고 하시는 거니까 고객 눈높이의 생활 수준에 맞춰서 좀 수준 높은 상품을 갖다 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상품을 좀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잘 다듬어서 정리정돈을 한다면 같은 상품이라도 더 고객의 구매 의욕을 촉진시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포들이 매출이 펑펑 신나는 장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강사님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장사의 비밀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우리 전통시장을 어떻게 특성화 시장으로 만들 것인가 그 중요한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박광근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과적인 상품 구성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고객을 잘 관찰하고 고객 말에 귀 기울이는 마음가짐이야말로 그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특성화 시장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